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 하이데거와의 철학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이데거 전체 철학의 여정도 소개해드리고 하이데거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이데거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과 철학의 기여라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존재와 시간에서 철학의 기여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는가 아니면 단절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상강으로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철학의 기여라는 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철학의 기여의 구성 이제 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이제 목차라고 하죠. 목차 컨텐츠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은 여기 있는 이 목차를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어떤 경우에는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필요시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하이데거에게서 진리 문제라든지 필요시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좀 크게 하는 게 좀 좋겠네요. 보기를 좀 더 크게 해서 폭맞춤으로 크게 해서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여기 앞서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봄. 전체를 앞서서 미리 이렇게 이제 조망한다는 말이죠. 뭐 그림으로 비유하면 스케치를 하는 것, 큰 틀을 그려가지고 스케치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앞서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론격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있는 6가지의 이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음. 이게 왜 이음인가?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론격에 해당하는 6가지의 이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가지의 이음을 성찰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한번 정리한 것으로서 존재라고 하는 약간 조금 이게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좋겠네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걸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책의 큰 3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6가지의 이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이제 울려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려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현대의 문명 세계에서 어떤 이제 잔향이라고 할까요? 반향이라고 할까요? 뭔가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울려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로서 다가온다는, 접근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존재의 떠나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떠나간 문명이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디에 매여 있냐면 제작하고 조작하고 공작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사용하고 이런 데만 다 몰입해가지고 존재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존재함이 여기서 떠나가 버린 그러한 이제 세계.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기계 문명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져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져서 그 주체의 체험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그런 상태, 주체의 생생한 체험에 몰입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가 이제 근대의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존재의 떠나감의 어떤 충격, 이 충격을 한번 깨닫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것이 울려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건네줌인데요. 이 건네줌은 쭈슈필이란 말을 쓰는데 이 건네줌은 패스를 말합니다. 영어로 치면 축구할 때 패스 있죠, 패스. 그래서 이제 건네줌은 이러한 근대 문명, 현대 문명의 어떤 문제점을 거슬러 가보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가더니까
바로 서양 문명,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이런 이제 고대 철학의 세계까지 거슬러 가서 철학이 처음으로 탄생했을 때 그 사람들은 존재를 어떻게 느꼈는가? 그리고 이것이 25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떻게 전개되고 그 궁극적인 모습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이데거는 이걸 이제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런 그 과정, 그러니까 아낙시만드로스부터 니체까지의 그 과정, 이것을 이제 일시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첫 번째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의 이제 그 출발이었고, 이제 자기로 말미암아서 다른 시원으로 지금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어떤 그 철학의 어떤 과정이 사실은 그 파르메니데스, 뭐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으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제 25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흘러가다가 드디어 니체에서 그 궁극적인 귀결점에 도달하게 돼서 그 가능성을 거의 다 소진하다시피 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오늘날의 이런 이제 기술 문명 같은 걸로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이 와중에 또 다른 출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떠나가 버리고 망각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존재 사유를 시작하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다른 시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건네줌입니다. 건네줌. 이건 다소간 이제 철학 역사 같은 내용이 철학사 같은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쉬운 말을 표현하자면 여기에는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 진단 이런 것이 있다면, 이 건네줌은 뭐가 있냐면 이제 철학사가 있는 겁니다. 철학사적인 고찰이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이데거식의 철학사 이해가 여기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도약을 한다는,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도약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렇게 이제 한번 하이데거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사고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는 뭐가 나오냐, 바로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사건. 드디어 여기서 사건이 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발생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겪는 존재, 이 현존재라고 하는, 이 현존재는 항상 그 하이데거에게서 이제 인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 이제 특히 이제 존재의 어떤 이제 것들을 이해하는 인간, 존재로 뛰어드는 인간, 이런 인간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진리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정초가 뭔지, 간직함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진리를 간직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도약과 정초를 거쳐서 도래할 자들이 나온다는, 도래할 자들. 미래의 인간들인 거죠. 새로운 인간들,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 이 도래할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유형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민족.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새 공동체, 새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민족을 창시하는 것이 뭐라고 봤냐면 바로 그 하나의 철학이 하나의 민족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민족 창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시인들 같은 이제 우리로 치면 뭐 건국 신화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이제 새로운 뭔가 모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놀라운 민족 그 형성의 어떤 존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철학자 이런 사람이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부분도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성스러움과 종교에 대해서 성스러움과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또 성찰할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신 부분은 ���덜린이라고 하는 시인이 영감을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상당 기간 니체의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니체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가지고 정말 니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하이데거고 니체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게 되면 니체를 놔버리게 됩니다. 니체를. 그래서 내가 니체에 대해 많이 배웠는데 이제 내가 이제 니체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굴 선생님으로 선택하냐면 헬덜린을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헬덜린은 하이데거에게는 어떤 시인이냐? 미친 시인인데 둘 다 미친 사람이죠. 니체나 헬덜린이나 둘 다 이렇게 이제 광기에 빠졌는데 이제 헬덜린은 근대를 신들의 도주와 도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속화된 사회라는 거죠. 근대가 세속화는 이제 더 이상 신들이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신들이 머물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세시대 사람이 신을 생각하는가 하고 근대의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신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세속화된 사회에서 신들이 떠나가고 시인은 미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금 과거의 어떤 종교와는 다른 형태로 어떤 이제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쳐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마지막 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여섯 가지를 왜 이음이라고 하느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이어 맞춘 것입니다. 단편적인 생각들을 이어 짜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철학의 기여라는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이데거가 자기가 메모했던 생각이 나게 되면 그 메모했던 것을 봉투에 모아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이걸 이어 맞추면서 이렇게 이제 책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하이데거가 저자라고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책의 저자, 그래서 이제 전체 책을 일관되게 써내려간 저자, 제가 쓴 책이 있으면 제가 저자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내가 이 저자라고 하면 전체를 다 장악하고 내가 책을 써나간다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뭐 하늘에서 번개를 받게 되면 무당이 신기를 느끼게 되면 그걸 받아 적어 가지고 이걸 모아 가지고 이어 맞추어 가지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서 이 책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책의 구성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막 뒤집고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생각할 때 전통적인 책과 접근이 다르듯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듯이 사실은 뭐 울리온부터 편성은 돼 있지만 마지막 신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가 이렇게 막 서로 그렇게 짜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 이 개개인도 이 개개의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이어 맞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어 맞춤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전체를 이제 이어 맞춰가지고 형성된 걸 이제 이음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또 맞춘 것을 이음 구조라는 말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책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존재라고 할 때는 이 여섯 개의 이어 맞춤을 하나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존재를 새롭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새롭게 파악하면서 존재를 새롭게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걸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존재와 시간하고도 다르게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철학적인 내용하고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어떤 그 존재와 시간과도 또 다른 근본적으로 같지만 또 다른 더 심화된 그런 생각을 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철학의 기여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존재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 올 뻔했어요. 앞부분에 와서 존재를 여기다 넣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네줌이나 이런데 이 다음에 존재를 넣고 도약으로 가서 그래 되면 이제 책이 마지막 신으로 끝날 뻔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그래 되면 책의 결론이 마지막 신으로 결론이 나버리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금 이제 존재로 결론이 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이 돼서 책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학의 기여라는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꾸 이음이란 말이 나오게 되니까 이 이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이음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연구해서 이제 그 학위를 받았는데요. 먼저 이게 이음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퍼져 있고, 그래서 존재의 본성이기도 하면서도 이것은 이제 하나의 체계와 같은 역할도 하면서 하나의 방법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철학의 기여라고 할 때 이것 하나의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체계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대 철학이라고 할 때, 이 근대 철학에는 뭐 주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근대 철학자들은 이제 특히 이제 관념론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 체계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시스템. 그럼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구성될 때 이걸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체계가 뭔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회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회사, 관공서 이럴 때 각각의 하위 부서들이 상위 부서에 포함되는 그런 이제 수목구조 이걸 하나의 이제 체계의 전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아니면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이제 도표, 조직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런 체계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논문도 체계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본론은 또 1장, 2장, 3장, 4장 있어가지고 이것은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어떤 이제 전체를 가지게 될 때, 구성을 가지게 될 때 이걸 체계에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체계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이제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구현했던 분이 누구냐면 헤겔을 들 수 있죠. 보통 헤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체계의 철학을 펼친 분이 헤겔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체계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하고 니체가 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헤겔을 엄청나게 욕하는 거죠. 헤겔이 만약에 놀라운 철학의 체계를 다 세워놓고 이거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체계일 뿐이다. 이래 말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영원히 헤겔을 존경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헤겔이 자신의 체계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반헤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헤겔은 체계의 궁궐을 지어놓고 삶은 옆에 허름한 곳에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이제 이런 철학의 놀라운 체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런 이제 삶 이야기를 하겠다, 실존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니체도 체계적으로 책을 쓰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니체도. 그래서 이제 체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성실성이 결여된 거다 이런 말을 니체가 했었거든요. 근데 하이데거는 약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근대적 체계를 거부하면서도 일종의 체계 말고 이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파편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이런 그 체계, 새로운 의미의 체계, 이거는 이제 하이데거가 이음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체계를 반대하면서도 체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이데거에게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음. 푸게라고 하는데 이건 이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접합으로 많이 번역.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이걸 접합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접합. 이제 혹은 이걸 짜맞춤, 짜임이나 짜맞춤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짜맞춤. 이음새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이음새로 이음매, 이음새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 이제 이음과 연관된 그런 이제 언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음악적으로는 푸가라고 하는 음악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푸가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음이 총체화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완벽하게 모여진 상태 이걸 뭐라 이음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또 접합 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접합 조성. 그래서 구조라는 말이 약간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구조라면 너무 이렇게 구조주의 스트럭처 같이 생기는데 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제 정적인 그런 의미의 이제 접합 조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 맞춤들이란 말을 써요. 이거 이어 맞춤들. 이제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음 이전에 짜맞추는 행위, 이거 짜맞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짜맞춤 이것도.
뭐 이게 일관된 번역이 없어요. 하이데거는 대체로 사람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음과 이음 구조와 이어 맞춤은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 용어고 여러 가지 용어가 이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하이데거가 지금 이런 철학의 기여라는 책을 쓸 때 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음의 방식으로 어떤 이제 근대적 의미의 이제 그런 논문이나 체계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존재와 시간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쓴 책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노력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이데거에게는 좀 잘 안 맞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면 이 책은 전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니체의 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니체가 어느 순간 눈도 나빠지고 이제 글을 읽기가 힘든 거예요. 니체가 몸이 아프니까 차분히 앉아 글 읽기 힘드니까 니체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책을 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체가 공부를 이제 옛날에 니체도 엄청난 독서가였는데 이제 책을 읽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보류해두고 니체는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니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걸어 다니니까 옛날에 저자들의 압박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생각들이 나한테 몰려온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이걸 적은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산책 나갔다가 적은 게 뭐 반 페이지가 될 때도 있고 한 페이지가 될 때도 있고 두 페이지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더기로 모아가지고 책을 쓰는 거죠. 니체 책들은 다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원조는 니체였던 거죠. 니체의 영향이 여기 이제 강하게 있고 하이데거도 이제 논문식으로 글을 쓰지 않고 니체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것이죠.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계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리가 체계를 원하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수학적 사유에 지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 보기에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계를 집착하면 할수록 수학적인 생각에 굉장히 많이 접어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그런 이제 형태에 많이 접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무체계적이지만 또 이제 비체계적이지만 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의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음매의 이음 구조, 이음의 이음 구조라고 하는 다른 구조의 엄밀함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의 엄밀성은 아니지만 체계의 엄밀성은 이제 체계적으로 잘 짜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다르지만 이음의 이음 구조의 자유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이어서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기여는 체계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말합니다. 자기 내 거는 체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무질서하지도 자의적이지도 혼란스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불렀느냐 하이데거는 이걸 이음이라고 불렀어요. 이음. 체계의 시대는 지나갔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6가지의 짜맞추어서 이렇게 철학에 기여한 책을 썼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완벽한 이제 짜임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틀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기여라는 이 책이 이렇게 소중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실론에 불과하다. 에세이 정도라는 거죠. 이게 완벽한 구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들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숙고라든지 존재의 역사라든지 이런 책이 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기에서 철학의 기여라는 책은 틀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자기가 쓴 나머지 이런 메모 기록들 중에서는 상당히 내밀하게 짜여진 편이지만 궁극적인 어떤 이런 이음과 짜임까지는 가지 못했다. 예, 내가 이제 어떤 하나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결된 짜임새는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예비 작업이다. 예.
철학의 기여가 이래 중요하고 아주 궁극적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예비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학의 기여는 6가지의 이어 맞춤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어 맞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걸 이어 맞추게 되면 이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어 맞춤들을 이어가지고 이제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랄까 어떻게 된 거냐면 동일하긴 동일한데 상이한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근데 이게 서로 상이한 영역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상이하게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는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이하지만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하이데거에게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현대 문명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탈고유화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존재가 떠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기에는 이제 철학의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건너가는 패스하는 과정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사건의 어떤 진리로 도약해 들어가는 걸로 사건을 생각하고 이 받은 진리를 잘 간직하고 정초하는 데서 또 이제 사건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이런 이제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이 사건 가운데 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문명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서로 상이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어떤 그런 체계적인 순서 연관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각기 서로 다른 각자의 것을 하는데 이것은 다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로 수렴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울려옴, 건네줌, 도약, 정초함 혹은 근거지음, 도래할 자들,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6가지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런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이야기되냐면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가 이제 바로 이 말입니다. 폼 에어 아이그니스라는데 이 이제 으로부터냐 이게 이제 사건에 관하여냐 사건에 대하여냐 둘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사건에 대한 책이면서도 동시에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 생각들이 다 어디서 유래했냐면 하이데거라는 인간 저자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자체가 사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좀 약간 제귀적이죠. 내가 책을 뭐에서 대해서 썼는데 사실은 그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되는 이런 이제 존재의 떠나감, 존재의 울려옴, 다른 시원으로 이제 건네줌, 도약, 근거지음, 마지막 신, 도래할 자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함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엮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후기 하이데거의 굉장한 전문가이신 신상희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울려옴이라고 하는 첫 번째부터 이것들이 이제 전체의 그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의식의 체계 이런 것이 아니라 사건 같은 것들이 서로 낱낱이 그냥 다 지 마음대로 출현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의 알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엮여져 있는 이런 하나의 이제 이형 구조, 존재 진리의 이형 구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형 구조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는 8단계죠. 8단계. 앞서 봄하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있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6가지인 거죠. 8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부피를 가진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격이에요. 이건 하나의 스케치인데 전망인 거죠. 전망. 앞서 이제 본 건데 전체적인 것을 이제 예감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의미의 서론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 안에도 이렇게 이제 이미 본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려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존재의 떠나감과 존재의 망각 이거 주제로 한다는 거죠. 우리 현대 문명 존재가 떠나가고 존재 망각이 돼서 허무주의가 도래한 거죠. 허무주의. 우리가 이제 이 허무주의 문제는 니체에게도 굉장히 이제 그 강한 문제지 않습니까? 니체에게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최고의 가치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가치가 박탈되면서 생긴 이제 허무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허무주의의 진정한 원인은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존재가 떠나가서 존재가 망각돼 가지고 지금 허무주의가 우리 현대 문명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현대 문명에 사는 사람들은 제작과 체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또 거대한 것에 빠져서 이제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존재가 뭘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거부로서 존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존재는 뭐냐면 존재가 떠나갔지만 사실은 나타남인 거예요. 그래서 거부함으로써 존재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현대 문명을 보면서 존재가 떠나갔다는 경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문명이 어떻게 이런 것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존재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데거는 탈고유화라고 부릅니다. 탈고유화. 탈고유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엔트아이그니스라고 하죠. 엔트아이그니스. 이것은 이제 고유함과 본래성을 상실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이제 그 사실은 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갔지만 나타난 거예요. 이별로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떠남으로써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종의 이제 존재가 부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우스블라이브이라고 하는데 이와 이제 상대되는 말이 뭐냐면 안배젠입니다. 안배젠 현정과 부재인데 이거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한다고 해서 이제 떠나갔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는 부재하지만 있는 것으로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네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패스입니다. 축구할 때 패스 있죠. 그래서 이제 제1시원, 제1시원에서 이제 제2시원으로 이제 제2시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1시원의 주도적인 물음은 존재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이제 존재의 본질을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시원, 안드레 안팡이라고 하는 다른 시원의 이제 물음은 존재는 어떻게 현상하는가. 이 현상한다는 말은 이제 안배젠입니다. 안배젠. 어떻게 존재가 이제 안배젠도 되고 뭐 주로 배젠은 어떻게 현상하는가. 본질이 동사적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 배젠이란 말은 존재란 말도 되고 본질이란 말도 되니까 어떻게 이제 존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1시원과 철학의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은 상당히 이런 이제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까마득한 곳으로 되돌아가서 철학의 첫 출발점하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과장되게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폭풍이다. 근데 그 폭풍은 어디서부터 몰아닥치냐? 저 까마득한 2500년 전부터 불어닥치는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도약.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독창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도약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비약 이런 거하고도 계속해서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로 갑자기 뛰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이제 다른 시원에서 이런 도약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이제 그 도약을 통해서 존재의 고유한 본령으로, 존재 고유한 본령으로 이제 도약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도약의 장소는 뭐냐? 바로 현 존재라고 할 때 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 존재가 뭔지는 존재와 시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현 존재라는 말은 사실 다자인인데, 다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래 썼어요. 근데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도 이걸 끊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가 이 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현 존재 인간은 존재의 개방 장소가 됩니다. 장소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장소.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존재와 현존재의 관계가 필요로 함과 기속함이 서로 마주쳐 진동하는 맞진동이 일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와 현존재의 사이가 서로 뭔가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이제 비롯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건 개념입니다. 하이데거가 포착한 사건은 이겁니다. 그래서 들레즈 사건은 다르거든요. 들레즈의 사건은 이런 이제 존재와 자연의 층에서 우리 문화의 층으로 넘어가기 사이에 중간에 있는 어떤 이제 층이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화 현상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의미의 차원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사건 차원인데 하이데거는 그보다는 존재와 현존재 사이에 이런 서로 진동하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고 얽혀 있고 연루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가 먼저 던지고 그것을 이제 현존재가 대응하는 이런 이제 존재와 현존재 사이에 서로의 이런 맞물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건이고 이걸 이제 사건에서의 전향이라고 부릅니다. 전향. 왜 이것이 전향이 되냐면 전에는 인간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존재 측에서 비롯되는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서 인간으로 넘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그래서 좀 빠른 템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약이라는 걸 통해서 사건을 열어보이게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근거 짓고 받아들이고 집을 지어야 돼요. 이제 이런 발생한 사건에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일종의 수용함의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 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 놓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한 이런 사건을 하이데거는 뭐라 하냐면 진리라고 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진리 문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런 이제 존재가 나타나는 사건 자체가 진리예요. 이것을 가지고 털을 닦고 이제 간직하고 세워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지음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드디어 시간 공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이제 시간 공간론의 가장 절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도래할 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를 경험하고 존재의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경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신 레스테 고엇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순한 종말이나 정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시원 중에 하나를 마지막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은 말 없이 눈짓하면 스쳐 지나가는 신이에요. 무슨 암시나 윙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 이꼬르 사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더 근원적인 것이죠. 사건에 의거해서 이렇게 마지막 신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실 존재하고 똑같습니다. 새롭게 하이데거가 발견한 이 존재하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신이 사건을 필요로 하고 이제 인간도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제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까지 성찰하고 나서 이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다시 한번 전체로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이제 존재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사건으로 돌아서서 존재를 완전히 일신해서 존재할 시간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해서 존재라는 걸 새롭게 완전히 생각하면서 그간 이제 형이상학에 얽매였던 존재론을 해방하면서 새롭게 존재를 사유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 낙의 내용이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